나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응? 인식의 문제. 알아챘느냐 못 알아챘냐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에피스테믹이라는 게 인식론인데 어떠한 인식론적인 관점은 나왔거든. 어쨌든 이런 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떤 게 나왔으니까 다른 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보통 이제 수능 지문 구성 보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기는 좀 곤란하고, 읽다 보면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게 어딘가 C번인가? C번이 있었나? C번에 뭘 들어놨어? C번에 대괄호 예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흔한 순서는 이래. 이렇다. 예를 들어 이렇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렇다. 이런 거야. 내용이 어려우니까 바로 잡아줄게. 어떠한 과학, 인식론적인 느낌들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건데, 이런 인식론적인 느낌이 딱 있으면 we know,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인식론이 있어. 나 그거 아는데 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것들에 포함되는 건 안다는 느낌이고, 확실성의 느낌이고, 정확성의 느낌이야. 1 더하기 1은 2.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치?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까지 1 더하기 1은 2라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어. 근데 대학에 가서 배울 때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또 뭐 할 수 있어? 깨달음. 그게 또 다른 인식론이야. 그럼 뭐가 생기지? 그랬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지. 정말 그렇다고? 뭐가 생겨? 깨달음. 놀라움이 생겨. 되니? 자, 아는 걸 안다라고 인식할 때는 놀라움이 안 생겨. 근데 뭐야?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를 깨달으면 그것도 인식이거든. 그때는 뭐가 생긴다고, 사람 마음에? 놀라움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이과 학생들은 계속 뭐가 이어져야 돼? 놀라움. 그렇지. 그러니까 후자의 인식론이 필요한 거야. 아는 걸 아는 건 그러니까 난 다 알아, 난 모르는 게 없어. 그것도 인식론적인 접근이거든. 근데 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이런 순간이 자꾸 온다면 후자의 인식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후자의 인식론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야. 앞에 건 뭐야? 아는 대로 맞네 하는 인식인 거고. 됐어? 이게 내용이 어려웠어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확실히 안다는 느낌이지. 1 더하기 1은 2인 거 나 아는데, 그런 접근 방식이야.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C로 가면 예를 들어서 너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 1666년이 확실히 답이다. 언제? 이 질문에 대한. 이건 안다는 거야. 언제 대화재, 런던의 대화재가 발생했지? 1966년이에요. 라고 확실히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놀라움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아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놀라움이 없다고. 그냥 확실한 지식에 대한 인식론이야. Feeling that you know. 네가 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심지어 네가 확실히 안다라는 걸 느끼면서, 분사구문, 느끼는 것. 안다? 그것도 네가 심지어 아주 확실히 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은 not unfailing. 이중부정이니까 뭐야? 긍정. 그래서 이것들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심지어 네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인식론적으로 중이들이 그런 거야. 지가 뭐를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안 알고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걸 바꾸려면 바꿔지지가 않아. 그 인식론 속에 빠져 있으면 놀라움도 없고 변화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렵는 걸 설명하면. 어른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앞으로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는 대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지. 자기 인식론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식론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틀 안에서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한다. 그지? 세상은 X 같다. 그럼 어때? 가끔 좋은 일이 벌어졌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저건 분명히 뒤에서는 안 좋은 일일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런 인식으로. 근데 가능성은 있지. 네가 확실하게 안다는 느낌은 뭐 될 수도 있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 감정들 속에서 뭐 할 수 있어? 오해, 미스테이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확실하게 내가 뭐 안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오류를 범하기도 쉬워. 고정관념, 뭐 편견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아니 고정관념이나 편견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실수할 수가 없지. 배운 대로 할 테니까. 근데 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인식론적인 감정들도 있어. 이것은 안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alert, 경계시키다. alert. 우리의 주의를 좀 어려운 말로 환기시켜 주는 거야. 경계시킨다는 거. 그 불났어요 하고 삐삐삐 우리는 거 alert라 그래. alert. 그 전쟁할 때 비행기가 공습 경보 떨어지면 그걸 alert 이런다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다른 인식론적인 감정 비교를 해보자. 위에 나온 인식론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환기시켜 줄 게 없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세상이 보이니까. 근데 이 다른 인식론적인 감정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do not know, 알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그게 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어는 감탄, 경탄이 생기고, 그 다음에 wonder, 궁금함이 생기지. 이런 감정들이 바로 이 범주, 즉 후자의 인식론적인 관점에 들어간단 말이지. 됐어? 관해서야. 안다는 느낌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이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이 인식론을 가지면 우리는 질문도 할 수 있어. 그 감정,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그 감정이 반드시 어떻다?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 실제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감정. 이것이 필수적으로 맞는지 애매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해볼 수 있어?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전자는 어땠어? 100%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질문도 안 생겨. 근데 이건 뭐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검증한단 말이야. 과학에서 중요한 게 뭐야? 가설을 세우면 뭐 해야 돼? 저 가설만 가지고 하는 놈들이 궤변론자들이야. 가설만 가지고, 가설도 인식이잖아.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인데 가설만 세우고 검증하지 않는 애들은 전자에 속해. 이쪽은 뭐 뻔한 거지.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 3. 2. 3이야. 이게 있냐? 아인슈타인. 우리 다 배워서 야, 1 더하기 1은 몇이야? 2조. 2조.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냥 그 안다는 느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저 인식론에 빠져가지고 에디슨이었어. 에디슨한테 1 더하기 1이 얼마야? 1이라 1. 야 그게 아니라고. 그 에디슨이 1일 수도 있죠. 2일 수도 있죠. 걔가 에디슨이 2라는 걸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2일 수도 있지만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인데요. 찰흙을 가져. 그래서 2개 줘. 턱. 1개잖아. 이런다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감탄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후자 인식론을 가진 사람이고, 야 그게 그거 아니지. 설명을 못하면서. 그럼 전자의 인식론만 계속 유지하는 거야.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 0이 수야? 0. 아, 영이 수냐고요? 수요. 수죠. 수. 정수. 0은 무 아니야? 수라는 개념은 뭔가 존재가 있을 때 수가 발생하지 않나? 없으니까. 없다면 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지 않나? 무라는 개념은? 그래서 실제로 대학 교수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0이 수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교수들 벌써 막 회의를 해. 0은 수가 아니었어요 말한다고. 이게 뭐야? 후자 인식론을 발휘시킨 거지. 지금까지 0, 1, 2, 3, 4에서 0이나 1이나 다 같은 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1, 2, 3, 4랑 0은 다른 개념이다. 0은 수가 아니었다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막 접근해 보는 거지 계속해서. 실제로 지금 수학계에서는 니네는 그냥 풀고 있지만 0이 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을 벌이고 있어. 과연 0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1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0은 무슨 대응 개념이 있냐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 얘가 기준이냐? 기준이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텐데 0은 무인데 무슨 기준점이냐는 거지. 그렇잖아. 기준 하면 누가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뭐 음수와 양수의 기준이다 그러면 기준하고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왜 0으로 쓴다고? 머리 꼬이지. 두장에 마이너스 1, 2, 3, 4 0이 왜 있어야 되지? 0은 무인데? 무라는 건 없는 건데 0은 없어야 되잖아. 무니까. 그럼 그게 맞지 않아? 마이너스 1, 2, 3, 4 이게 맞지 않아? 헷갈리. 아니, 내 얘기가 아니야. 교수들이 지금 미국에서 막 논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응? 자 그런 게 후자 인식론이야. 교수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알지만 그 아는 것에서도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호기심 또 아까 얘기한 대로 0이 없다고? 놀라움. 가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질문 어렵다고 한 거야 쌤이. 강조. It does seem이니까 뭐뭐인 것 같다. 만약에 네가 뭔가에 대해서 wonder 궁금해하지 않으면 이게 전자야 후자야 인식론. 후자. 후자지. 그런 없다면 궁금해한다면 그지 후자처럼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것이 있다? 촉진시켜주는. 네가 궁금해하기를 목투야. 네가 궁금해하기를 촉진시켜주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그 궁금하게 만드는 생각을 시작한 촉발점이 있다는 얘기지. 뭔가 궁금하게 한 게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A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B요. B 마지막. 이 느낌 뭐야? 궁금하다.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 느낌은 alert you. 너에게 다시 환기시켜주지. 이미 너의 기존의 지식의 덩어리. 그치? 고정관념. 아까 0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이 생각을 이 후자 인식론이 가지게 되면 0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느낌은 사실 너의 현재 지식은 뭐야? 0은 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오케이? 그러면 수라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라는 게 그런 걸 네 스키마라 그래. 스키마. 스키마가 뭐냐면 모든 내가 겪는 행동이나 현상에 대한 기본이 되는 틀이야. 스키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스키마야. 다시 인간은 누구나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게 스키마야. 그럼 거기서 그 스키마 안에서 뭐가 생겨? 그러니 뭐 음식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 서로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스키마라는 건 굵직한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스키마가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같아. 기본적인 스키마는 같은 거야. 누굴 위한? 시민. 국민을 위한. 이런 거. 그런 걸 스키마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 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네가 기존에 0은 숫자라고 생각했던 그 0이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학을 하고 했잖아.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야. 맞지 않나? 니네 지금부터 수학에서 0이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 자체가 무너져. 그렇잖아. 숫자 쓸 때도 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1001이라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 체계, 예를 들어서 아니 법 체계 이런 게 스키마야. 휴리스틱 이거 올해 수능에 많이 나왔는데 휴리스틱. 어린 자의 기술. 의자는 뭐 하는 거다? 앉기. 앉는 거다. 의자는 위에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앉는 거다. 침대는 자는 공간이다. 그런 게 휴리스틱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어디 가서 그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의자 모형으로 생겨 있으면 앉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장시켜 얘기하면은 이거 딱 보면 학원마다 의자가 다르게 생겼어도 딱 보면 아 이게 책상이 의자니까 이렇게 앉으면 되겠네 이렇게 알잖아,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학원은 이렇게 앉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알던 휴리스틱이 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할 때 도움이 돼서 방해가 됐어. 방해가 될 수도 있어. 휴리스틱의 단점이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맞지. 이건 휴리스틱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이케아에서 가구가 오면 설명서를 안 보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빠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휴리스틱이 있어서 그래. 새로운 가구지만 보통 이런 가구는 이렇게 만들어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장점은 뭐야? 휴리스틱의 장점. 설명서를 안 보고 만들 수 있으니까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지? 단점은 뭐야? 틀릴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휴리스틱을 적용시켰을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아이폰이 직관적이다. 시리즈가 바뀌어도 계속 휴리스틱이 있어. 앱을 눌러서 열고 다시 살짝 눌러서 올리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폰이 왜 홈 버튼이 있었지? 없어졌지? 그때 휴리스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겼어. 휴대폰은 터치하다가도 홈 버튼으로 눌러서 돌아오는 건데 갑자기 홈 버튼이 사라졌잖아. 우린 휴리스틱에 있어서 당황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홈 버튼이 있어가지고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모양은 달라도 휴대폰이라는 거, 스마트폰이라는 거 홈 버튼이 밑에 있는 거였잖아. 아이폰이 그걸 없애버리니까 지금은 어때? 반대로 어떻게 했어? 지금 아이폰 나왔는데 갑자기 홈 버튼이 다 생기면 또 휴리스틱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휴리스틱이 그런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늘 해와 경험, 그래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휴리스틱이 이전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을 쉽게 추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고방식을 휴리스틱이라 그래. 어차피 나중에 할 테니까 미리 설명한 거야. 그럼 휴리스틱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스키마나 휴리스틱이 있는 거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야. 근데 그것들 우리가 안다고 네가 사용하고 있어. 바로 너의 현재 지식의 덩어리가 이거지. 휴리스틱, 스키마. 이게 맞아! 라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아니면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정보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지식의 정보가 너를 이제는 준비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인 거야. 너를 어떤 것들 네가 궁금해하는 것들. 아니 궁금해할 리가 없지. 만약에 이 앞에 네 지식의 그 덩어리에 맞아 떨어지면 궁금해할 이유가 없지. 근데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난 이런 건 이렇다고 알았는데 이건 좀 다르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스키마, 휴리스틱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네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얘기야.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이거 다른데? 내가 공부한 거랑? 0이 없다고? 다른데?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궁금함이란 유용한 감정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유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갭을 가리키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 모호하다고 네가 안다라고 네가 생각했던 것에 있는 차이, 실질적인 진실과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저 호기심이거든. 궁금함이거든. 그러니까 원단은 언제 생긴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어떨 때? 다른 다를 때. 그럼 왜 다른지를 탐구하기 시작하겠지? 그게 과학자의 자세라고 원래. 인식력. 만약에 네가 한번 배운 것들이 모두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면 원더 따위는 생기지 않겠지. 안 생기면 뭔가 탐구하는 노력도 없을 것이고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도 없겠지.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과학하는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끊임없이 뭐하라? 도전해라. 끊임없이 생각하라. 연구해라. 끊임없이 사고하라. 의심하라. 아,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어. 그게 후자의 인식론이야. 안다고 느껴질지언정 끊임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뭐 해봐라. 의심해봐라. 그게 후자의 인식론이야. 나 다 배웠어. 전자. 처음에 인식론. 그건 이런 거야. 맞아 이거. 후자.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니면 되게 대박인데 이게 아니라고? 왜 아닌? 그 다음 단계는 왜 아니라는? 이거 왜 아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만약에 천동설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러한 야 그때 어떻겠어?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이런 게 이제 100% 맞다고 믿었잖아 그때. 그 인식론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실질적인 우주의 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겠어?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이거 내가 다 아는 세계니까. 근데 지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대박인데?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지동설이 나중에 입증이 된 거야. 응? 그럼 지금의 우리가 아는 세상도 아닐 수도 있어요. 100%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걸 밝히는 것들이 그걸 하나하나 밝히고자 노력하는 게 과학자의 마인드라고. 됐니? 어제 이제 집에 있다가 뜬금없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뜬금없는. 아니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영상과 신호로 TV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응? 그렇잖아. 휴대폰 같은 거 내가 찍어서 집에 영상 보내는 게 보면 그 영상이 보여진다는 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되게 신기한 거 아니야 사실. 이걸 만약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얘기하면 뭐라고 했겠어? 미쳤네. 그건 절대 안 돼. 그런 게 가능하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 세상에선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전자의 인식론이야. 그래서 거기에만 빠져 있었으면 우리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영상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이 안 돼. 사진이라는 거 어떻게 찍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찍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이 나왔을 때 무슨 영혼을 뺏는다 뭐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었잖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은 게 그 당시의 인식론이야.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전자. 그럼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런 게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위배될 수도 있다고? 그럼 놀라운 일인데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겠지. 예를 들어 타임머신. 대박인데? 경탄하겠지? 된다면 경탄하겠지. 그리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후자인식. 이게 나왔을 때 순서 문제보다 애들이 내용이 힘들어해가지고 설명은 아주 10월 모의고사라 좀 그랬었어. 내 기억이 나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숙제는 일단 뒤에 문제가 많으니까 20번까지만 풀어와. 적어놔 20번. 내가 지금 10번까지 풀어줄 거니까 10문제 정도 꼼꼼히 풀고 분석해 오라고. 10번까지 20번까지. 연승이 봐. 연승이는 윤리와 사상 듣는 애라서 쌤이 지금 인식론 얘기할 때 엎드려 자면서 난 당연히 아는 얘긴데 이러고 있었잖아. 얼마나 이쁜 애야. 아주 모자로 훌렁감 맞박에서 이제 결혼한 의지가 벌어지는 거야. 연승해라. 이거 가까이. 약간 누구 닮았는데? 저럴 때 누구 닮았는데? 개 닮아. 그 옛날에 옥동자랑 같이 나오는 그
아 개그맨 있었는데 오지현? 오지연. 네. 옥동자요? 그런 거 있어. 드라마인가? 자, 첫 단어 읽어봐. 테크노크라시. 유추해봐. 기술이겠네요. 뭐 기술. 테크노크라시, 기술, 공업. 데모크라시. 민중, 민주주의 아니야? 데모크라시 할 때 데모가 뭔 줄 알아? 데모가 데모. 민중, 군중. 모이는 거예요. 데모 운동. 댐이 내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띵.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옮는 전염병을 데믹, 데미. 에피데믹, 에피. 전염병. 지구 전체가 옮는 전염병 판데. 팬데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통치하는 방식을 데모크라시. 그게 민주주의야. 오케이? 그럼 테크노크라시는 무슨 주의겠어? 민주주의. 기술주의. 기술주의야. 기술. 정치를 기술 위주로 하는 거야. 이과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지배해? 뭔가. 문과가 지배하지. 그래서 이공계 애들이 보면 정치인들의 말이 이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과 애들이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걸 빨리 국민에게 도입하죠. 문과들이 뭐라 그래? 시기상조입니다. 좀 더 나중에 이 기술을 도입하도록 합시다. 그 전기차 개발이 100년 전에 가능했는데 이제서야 상용화된 거야. 누가 막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왜 막았겠어? 그 내연 엔진 기관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또 정유산업 큰손들의 로비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테크노크라시는 can be thought, 여겨질 수 있습니다. to influence,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술 결정의 하나 또는 두 가지 방식, 한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바로 이어서 B번에 이상적인 과학과 기술은 대체합니다. 정치와 기술적 전문가들을 다시 이상화된 과학과 기술은 이게 바로 테크노크라시야. 대체합니다. 정치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가 지배하는 거야. 그리고 기술적 전문가들이 바로 의사결정자들 때. 왜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야? 누가 정치인 된 거야? 안철수. V.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Planning and Organizing Society. 사회를 계획하고 조직한다. 무엇에 따라서? 그 무엇이라도 과학적인 원칙, the evidence, 그 증거가 뒷받침하는 그 과학적인 모든 원칙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치만 하는 거야. 이 형태, 이 테크노크라시의 형태는 거의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안철수 씨가 정치를 못 하시는 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위험한 발언했다고 해서 속도 봤잖아. 뭐 이과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욕 먹고 지금 잠깐 쉬고 있잖아. 반대로 C번으로 가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실제로는 이 테크노크라시는. 반대로 그럼 뭐야? 실제로는 어때? 더 발견되는 게 나와야 되겠지? 좀 더 모더레이트 얼마 전에 했어. 중간에. 중간 정도. 보통의 온화한 형태, 좀 극단적인 테크노크라시가 아닌 좀 완화된 형태. 그 안에서 전문가가 조언만 하는 거야. 결정은 누가 하고?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됐어? 결론 다시 돌아왔지? 문과가 결정 내리는 거야. 이러한 형태가 발견된다. 현재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지. 또한 call the decisionist model, 그 결정주의적 모델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결정주의적 모델이라고 불려지면서 이러한 형태는 결정론자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형태 어떤 거야? 기술자가 뭐하고?
조언하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 있지. 그건 이제 우리가 디시저니스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 기술 테크노크라시의 어떤 형태가 institutionalized a division of labor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values and allow specialist experts to wield significant power. 이런 형태의 그 테크노크라시가 구성한다, 조직한다, 노동의 분업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distinction, 구별을 바탕으로 사실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 사실은 뭐야? 노동 분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 정해졌어. 근데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있냐 없냐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또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결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 자동차가 좋으냐? 좋은 게 팩트야.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걸 도입하는 게 가치가 있겠어? 이걸 따지는 거지. 그리고 언로우즈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전문 분야 전문가들이 그렇다 보면 아까 조언한다 그랬지. 이 사람들이 조언을 막 해가지고 영향력을 줄 수 있어 없어? 본인들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즉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필드.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정치인들이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다가 조언의 압박을 많이 해서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전문가일수록 권력이 세지겠지. 그 조언의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마지막에 C인가? 이것은 무엇 때문이야? 이건 정치인들이야. policy makers.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work within a constraint, 제약 속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정된 제약 속에서 그리고 choose from, 선택을 한다 on options, 이 전문가들이 제공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들이 문과지. 물론 결정은 문과애들이 해. 근데 문과애들도 뭘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문과애들이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전문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테크노크라시의 지금 형태야. 그러니까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결정에 힘이 있는 애들한테 옆에서 뭐 하는 거야? 펌프질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펌프질 할 때 안철수가 하느냐 안치욱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럼 아까 얘기한 특별한 전문가 안철수 씨는 압력이 큰 거야. 이 사람이 백신 전문가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누구야? 일론 머스크를 옆에다 둔 거야. 장관을 임명했지.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정보통신 쪽에 장관이 됐었어.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지금 들어올 때.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지금 헤어졌는데 일론 머스크를 딱 갖다 옆에 놨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일론 머스크가 정책 이반자가 아니지. 하지만 트럼프한테 상당한 기술적인 압력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잖아. 그럼 때로는 이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말만 듣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론 머스크는 뒤에서 먹혔다. 이게 오늘날의 테크노크라시의 형태란 말이지. 응? 자 그래서 테크노크라틱 엘리멘트 그 기술 주의라는 것의 요소는 명확하다. 전문가들이 뭘? 아젠다를 설정해. 의견. 문과애들 안건이나 의제거든. 문과애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툭 던지는 거야. 던져.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are parasitic, 그 기생충이지. 정치적 판단은 기생한다. 전문가의 판단 속에.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 안에서만 뭐가 된다.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왕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그냥 자고 있다가 왕이 나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그럼 딱 떠올랐는데 지금은 정책 기반자, 행정부 애들이, 문과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잘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옆에 가서 기술 이런 거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그걸 막 논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오케이? 아니 니네 생각해봐. 저 국회의원들이 AI를 얼마나 알겠어. 그지?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래. 안철수가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난번에 국정회의인가 거기 나오더니 저기 뭐야 당대표 선출하고 이제 옆에 사람이랑 공약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